편집인 칼럼 아듀 21대 국회 최악 오명 남기고 역사 속에 묻히다. 한심했다. 21대 국회 총평이다. 지난 28일 마지막 본 회의장 모습이 상징적이다. 보고 싶지 않은 국회상을 다 모아서 한몫에 보여줬다. 협치는 아예 없었다. 그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주권자인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당리당략만 난무했다. 일말의 양심도 찾기 어려웠다. 임기 중에 성찰을 기대한 것은 사치였다. 4년 내내 그랬다. 여야 모두 마찬가지였다.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폐기됐다.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절로 한숨만 나온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입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전형적인 일방통행 처리 방식이다. 정부는 예상대로 제2호 국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이를 공식 재가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민주당도 재표결을 강행했다. 최상병 사망은 국민이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중대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 19일이다. 만 1년에서 한 달 10일쯤 모자란다. 짧지 않은 기간이 흘렀다. 그런데도 종결짓지 못했다. 아직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최상병 유족의 요구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 사고 원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다.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 특검법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시 통과됐더라도 실효성 또한 장담하기 어려웠다. 사건 발생 후 해결을 위해 국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묻고 싶다. 여야가 쌈박질 소재로 한껏 이용해 먹었다. 각기 정략을 끼워 넣어서다. 그 핵심에 윤 대통령이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힘 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여당은 윤 대통령 지키기에 골몰했다. 그것이 바로 여야의 숨겨진 속셈이었다. 그런데도 무슨 해결사처럼 서로 부산을 떨었다.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떠들었다.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용에 불과했다. 국민 앞에 빈손을 내민 결과가 방증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서 말이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만큼 이용 가치가 남아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볼썽사나운 정쟁 후속편을 국민들이 다시 보게 생겼다. 이 특검법 재표결 과정도 민주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회의원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투표조차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여야 지도부가 앞장섰다. 백방으로 자당표 단속에 나섰다. 여당은 당론이란 이름으로 이를 올감했다. 야당도 이에 버금가게 표 단속에 나섰다. 서로 이탈표를 막느라 눈을 부라렸다. 이 전술은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라는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이날 본회의서 협치 실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개의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모두 여야 입장이 크게 갈리는 쟁점 법안이었다. 그게 공통점이다. 예를 들면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와 유족 등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 인정과 함께 의료, 양로, 요양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이 법안들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여당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한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SOS를 친다는 방침이다.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직후 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법안들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의사 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절차도 문제 삼았다. 차마 협치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현장이었다. 이게 21대 국회의 나쁘끄러운 실상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처리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의제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불쑥 소득대체율 양보안을 들이밀며 21대 국회 막판 처리를 요구했다. 여당의 반대 입장은 끝까지 요지부동이었다.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또한 21대 국회의 무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노태우 정부 이래로 끊임없이 수술대 위에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는 1순위 대상으로 이를 꼽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기 개혁안 도출에 매달렸다. 그랬음에도 아직까지 개혁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정말 개혁의 진심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아니면 정부와 국회 모두 게으름을 피웠다고 자인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와 관련 김진표 직전 국회의장의 말이 귓전을 울린다. 물러나는 마당에 털어놓은 아쉬움이었다. 김 전 의장은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물었다. 과거에는 여당이 먼저 모수개혁을 하자고 했다며 독재 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면서 여당을 겨냥해 모든 것을 야당과 협조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나싱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리 말하면 여당이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물론 김 전 의장이 민주당 출신으로 한쪽 편을 드는 언급일 수도 있다. 그래도 당적을 떠나 있어 상대적으로 객관적 시각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전직 국회의장 2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니 정치인이라면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는 있겠다. 21대 국회는 4년 내내 이런 실망스런 모습의 연속이었다. 헌정사상 최악 국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21대 국회상을 보여주는 각종 통계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매우 이례적으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단독으로 개원했다. 야당이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개원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었다. 무려 53년 만의 일이었다. 1987년 7대 국회 이후 두 번째 단독 개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5%를 겨우 넘겼다. 약 3분의 1선으로 역대 최저급이다. 21대 국회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25,843건이다. 그중 처리된 법안은 9,453건, 반영된 법률안은 9,062건에 그쳤다. 나머지 16,300여 건이 자동으로 폐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10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제2호 국권을 행사했다. 이 횟수는 역대 국회 최대치였다. 이 때문에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안 역시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입법부로서 가장 기본인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7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다. 타이로 중도의 금배지를 떼야 했다. 김선교, 이규민,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최강욱, 임종성 전 의원이 그들이다. 현재 각종 사건, 사고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도 무려 27명에 달한다. 국회가 범죄인 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오명을 21대 국회에서도 씻어내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눈에 띄게 추락했다. 통계청이 3월 26일 발표한 2024만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민 신뢰도는 24.7%였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조사 대상 7개 국가기관 중 꼴찌였다. 바로 앞순위 6위인 검찰과는 무려 20%포인트가량 낮았다. 정치적 반대자들 사이에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검찰과 비교해 국민의 신뢰도가 이처럼 낮다는 것은 수치 그 자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정치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던 정치인이다. 협치를 제도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선거제 개혁이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협치 제도화와 관련 국회 전원위원회도 하고 공론조사도 해서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갔는데 마지막에 물을 먹이는데 실패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도 협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다. 우선 원 구성 협상부터 지지부진이다. 국회 운영위, 법사위 쟁탈을 위해 거대 양당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으로선 언제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21대 국회 막판 대결이 22대 국회 문턱에서부터 재연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도 코앞에서 사실상 대기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윤 대통령도 정쟁에 또 한 번 기름을 부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4개 법안에 대해 이날 무더기로 제2호 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만 뺀 채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만 14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순탄치 않을 22대 국회를 예감하게 하는 또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최악이라는 21대보다 못한 22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일그러진 정치 현장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착잡하다. 22대 국회 앞날에 대한 암울한 전망까지 겹치며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